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8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차려놓고 마치 성지처럼 꾸며놓은, 그래서 지지자들이 순례를 하는 장소를 만든 문재인. 자, 총선이 다가오고 이재명이 흔들리고 이 상황이 되니까 이 하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평산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책방도 만들고 또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고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 딱 풀 시간에 전해드렸죠. 25일 날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 국회의원들을 소집했다. 평산마을로 소집을 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은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날 오늘은 문재인이 호남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마 공개 일정을 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 한 1년 반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호남을 찾아가서 현 정부와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이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할지, 이것이 총선 앞두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정말 당의 그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면에 나설지, 또 다음 대선 때 또 어떤 전략을 세울지, 뭐 이런 것까지도 벌써 정가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산에서 평산마을에서 내려와서 문재인이 찾아간 곳이 전라남도 구례군 양정마을입니다. 양정마을은 3년 전에 수해를 크게 입었었죠. 수해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또 복구를 하고 할 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현직일 때죠. 문재인이 현직일 때 방문을 한 인연이 있는데, 그때 양정마을 주민들이 문재인이 방문을 했다고 평산마을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양정마을을 방문해달라, 그래서 방문했다. 이것이 문재인 쪽의 설명인데, 아니 문재인에게 방문해달라고 하면 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까지 가서 양정마을을 방문한 데다가 거기서 나눈 이야기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은근히 공격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 마이크 잡고 발언까지 했는데, 부인 김정숙 씨도 같이 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퇴임 이후 개인 행사로는 이번 위령제에 처음으로 참석해 뜻이 깊다. 뭐 이렇게 하고 연설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라는 이 위령제에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문재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뭐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퇴임 후에 줄곧 평산에 박혀있던 문재인이 첫 공개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고, 호남에 가서 발언한 주제도 수해, 안전 이겁니다. 최근에 사회 이슈죠. 수해 문제와 안전. 자, 수해 얼마 전에 비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몰아붙였죠. 심지어 김의겸 같은 사람은 이것을 그때 엄청난 수해 피해를 본 궁평 지하차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막말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지금 수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지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문제도 지금 이슈가 되니까는 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그리고 또 하나, 후쿠시마 괴담, 이것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문제죠. 자, 그래서 수해 안전을 꺼내든 것은 최근에 사회 이슈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박명록도 썼고, 양정마을에 가서 양정마을 주민들과 평산마을이
이 자매 결혼도 맺고 이런 일종의 이벤트를 했는데 이 자매 결혼식에는 또 민주당의 구례 국회의원인 서동용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고 이 마을끼리 그 자매 결혼을 맺는데 구례 군수 민주당 소속이죠. 구례 군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은 25일 날 민주당 청와대 출신 그 의원들 참모 출신인 신복들을 불러서 만찬을 함께 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가 됐었죠.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소집 내년 총선 승부처로 거론되는 청년 및 수도권 민심 대책 등이 논의된다. 자, 평산마을 그 산골 마을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초선 의원들을 쭉 불러다가 내년 총선 수도권 대책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문재인이 문재인이 지난달에 최측근인 그 윤건영 의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었죠. 청와대에서 윤건영 의원을 시켜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평산마을 만찬에 소집을 했습니다. 윤건영이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이번에는 만찬까지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초금에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주축이 그 말썽 많은 자충우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정, 김의겸, 민형배,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20명 이상에 달하는 본인의 신복을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2020년 총선을 통해서 그 민주당 안에 다 심어놨죠. 자, 그 사람들을 지금 소집을 한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윤건영이 청년과 수도권 민심 대책을 주제로 의원님들의 토론회 일정도 있다. 그 산골 마을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거죠. 이 청년과 수도권 민심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년 총선의 승부처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민주당 김한교 의원, 김영배 의원이 주제 토론 발제를 맡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정치 한복판에 문재인이 뛰어든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은 최근까지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메시지 이 전화 기능을 사용해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막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과정에서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과 비밀 통화를 해서 교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문재인 추종, 일종의 어떤 비밀 결사체 같은 것이 있었던 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 비밀 결사체 같은 것이 있었던 셈인데 이 사람들이 총선 앞두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놓고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그 뜻이 잘못 전해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해명은 안 됩니다. 이것이 소집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로 또 이미 1차 팀은 갔다 왔고 2차로 또 갈 팀이 있다. 이런 말까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윤영찬은 문재인 때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는데 청와대 지금은 친이낙연계의 핵심 인물이죠. 자, 윤영찬은 이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에서 초검회에서 25일 날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해 만찬을 한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산 책방도 열었는데 한번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두 팀으로 나누어 지난 6월에 1차로 막걸리 한잔 하고 왔고 2차 팀이 25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방차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 안에서 수도권 선거 대책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소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문재인은 왜 이 시점에 이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소집을 하고 또 직접 산을 내려와서 그 평산마을에서 내려와서 호남까지 찾아다니느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지금 구속 초일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퇴장하면은 사실상 무대에서 총선 앞두고 퇴장하면은 당권을 접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친문계에서 문재인 쪽에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 막바지에 몰리면서도 총선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죠. 그 사력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김은경 지금 뭐 쓸모 없어진 김은경이지만은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든다는 이런 절차를 핑계로 해서 친문계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를 지금 혁신안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는 대의원제 폐지는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대의원을 많이 보유한 친문계에게는 타격이 됩니다. 지금 그 대의원은 그 모든 전당대회 룰 같은 것을 결정을 하는 대의원은 주로 뭐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들, 또 뭐 시도당 위원장, 시도지사,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계가 여전히 많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권한을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고 그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주자. 권리당원.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많은 수가 개딸입니다. 이재명의 이 맹목적 지지층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면서 친문계의 힘을 대의원을 주축으로 가지고 있는 친문계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시점에 가만히 평산 마을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문재인이 자기 발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7석이죠. 그런데 이 계파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범친명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뭐 7인회, 철음회 이런 사람들인데 뭐 7인회, 철음에도 지금 송영길 돈봉투 의혹에 또 연루된 사람도 있고 해서 뭐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친명계가 범친명이 40명인데 이 범친명 40명에서 비명계 한 80명 됩니다. 비명계, 뭐 친문, 이낙연계, 정세균계 합치면 8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쳐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지금 직접 나서서 자기 휘하들을 지금 간수하기 위해서 나선 이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문재인이 이제 민주당의 당권을 다시 잡아서 정치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정치 전면에 나설 텐데 이렇게 문재인이 활동을 하는 것은 최근 다시 불거진 문재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은 문재인 차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퍼주기 활동을 한 것,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많죠. 자, 그래서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지금 산에서 그 하산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